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새로운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주 홍 시장의 취임식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확인이 됐는데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중 30%만이 법 적용 대상이라는 뉴스도 살펴봅니다. 네, 민선 8기 신임 단체장 임기가 지난 1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취임식을 갖고 이제 임기를 시작했죠? 네, 지난 1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시장 임기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국채보상공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홍 시장은 저를 키워준 고향, 힘들 때 손을 꽉 잡아준 여러분들과 함께 대구 중흥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취임식에는 김범일, 이종주 전 대구시장, 김상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에게 대구시장 출마를 권하고 인수위원장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문희갑 전 시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홍 시장 취임사를 키워드별로 나눠보면 미래를 13회, 혁신을 9회 언급하면서 대구 미래를 위해 혁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홍 시장의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대구시의 정책 과제를 사흘 동안 발표하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홍준표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 동안 시정개혁, 정책 분야, 공공기관 통폐합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정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홍 시장의 정책 비전 기조는 크게 통폐합을 통한 비용 절감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네. 반대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요성이 강조된 공공보건의료 정책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기에 시민건강정책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건강국을 없애기로 결정했고 제2대구의료원 건립 추진도 사실상 멈추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제2의료원 건립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도시건설부터 경제와 문화까지 다양한 영역에 포함됐는데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은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9일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통폐합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시너지 창출과 함께 시민 불편 해소를 통한 시민 편익과 행복 증진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고 했지만 홍 시장이 SNS를 통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1천억 원 가량의 예산 절감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설 통폐합으로 정부직처럼 오가는 기관장들의 임금을 줄일 수 있고 역할이 겹치는 운영 인력도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면 줄일 수 있는 인건비도 상당량입니다. 다만 통폐합 대상 기관이 매칭하는 정부 기관이 상이하고 기관별 역할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잃는 것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약 5개월간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에 30%만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던데요. 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 14건, 12건 등 모두 26건의 사망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6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 중인 사고는 대구 2건, 경북 6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이 중 대구에서 발생한 사고 1건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의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입니다. 나머지 18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유예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이상원 뉴스민 기자와 주간 이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